안녕하십니까.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정기 특임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한 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하게 청와대 상춘제를 홍준표 대표가 빠진 다른 야당 대표들하고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물폭탄으로 초토화된 수해 현장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가지셔도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진정한 지도자, 이 참 선비 정신으로 농촌적인 야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전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지도자 김문수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사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뭐 아무거나 합시다. 네. 자유한국당의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초빙이 돼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혁신위원들도 어저께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 대표께서 제시한 것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유석춘호가 이런 홍준표 대표의 여망에 부응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좀 지사님의 고견을 오늘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유석춘 교수, 네. 우리 혁신위원장을 잘 압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연구원장 할 때부터 네. 제가 거기 연구소도 찾아가고 같이 그렇습니다.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석춘 위원장과 이번에 발표된 혁신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네. 사상 이념의 혁신은 확실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이념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혼이 빠져버렸다. 네. 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상 이념 자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바로 좌파가 네.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 집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친북 반미 세력과 네. 또 전교조, 네. 민노총, 네. 그리고 전공로, 네. 언론노조 예. 이런 데서 전부 힘을 합쳐서 바로 광장을 촛불로 장악하고 네. 또 언론을 장악하고 어린 학생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네. 문화예술계에 침투해서 영화를 장악하고 또 문화를 장악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네. 수구 꼴통이다. 네. 그리고 이런 리스트를 만들면 블랙리스트다. 네. 이래가지고 다 잡아놓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져가고 구속시켜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네.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네.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사상 이념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자유한국당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자냐 네. 아니면 민중민주주의자냐 네. 아니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친북 좌파냐 반미주의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지금 이 시대에 친북 반미주의는 망국의 길이다. 예.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정책이 바로 나오고 또 문화가 올바르게 되고 조직이 분명하게 되는데 예.
지금 그저 우리 당 자체도 포퓰리즘 아니냐. 표만 나온다면 예, 예. 뭐 사회민주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예. 이런 부분까지도 가다가 이 우왕좌왕하면서 표를 주로 의식하고 여론조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예. 결국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의 전사로서 예. 조직으로서 예. 이런 포퓰리즘이나 또는 친북 반미 세력하고 싸우지 못해서 예. 이렇게 권력도 잃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류석춘 위원장님을 영입한 게 본인이 또 정통 우파로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정통 우파로서의 이데올로기 정립을 확실히 해서 사상 무장을 해서 이 좌파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선결 요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상 이념은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더라도 네. 계급 투쟁에는 사상 투쟁이 있고 예. 정치 투쟁 그리고 경제 투쟁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문화, 예술, 교육 이런 투쟁이 또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또 군사 투쟁, 즉 북한이 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네. 전 세계를 상대해서 미국과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투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이 사상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 이 혼이 빠진 사람이다, 예. 을이 빠졌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바로 그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잃고 또 명분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서는 예. 우리 유석춘 위원장과 우리 혁신위원회가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 정치라는 게 사상 이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현실적으로 돼요. 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간파를 해서 그런 면에서 제대로 승리를 이끌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예. 당내 인적 혁신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내년에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좋은 후보를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내세울 수 있느냐. 예. 또 득표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예.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언론이 저렇게 예. 너무 반 자유민주주의적인 세력한테 예. 넘어가지 않겠느냐. 예. 또 정교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서 우리 당이 예. 총괄 그 본부로서 예. 성공하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그렇게 사상적인 올바른 혁신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예. 사상 혁신과 또는 조직 또는 구체적인 선거 예. 그리고 또 구체적인 각종 적폐 세력, 소위 말하면 예. 반미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의 적폐 세력이고 예. 바로 매국 세력이고 왕국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진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반미 친북 세력이 예. 어떻게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는지 예. 이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과제다. 예. 그렇게 볼 때는 이 과제가 참 크고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한 연말 정도까지는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정말 지사님이 원하시고 우리 당과 국민들,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유한국당호가 참 순항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이 지나면은 6개월 후에 또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니까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류석춘 혁신위원회에 이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는 큰데 일단 사상 논쟁에서는 정통 우파의 대표격이신 유 교수님이 오신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하다 보면은 또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내부가 상당히 그 분열된 그런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사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특히 우리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의 그런 기대는 혁신 플러스거든요. 네. 혁신 플러스를 원하고 있는데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단계에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적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후속적인 작업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강도 높은데 우리 혁신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 네. 유석춘 교수에 대하여 네. 저들은 완전히 수구 꼴통, 극우다. 예.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극우라고 하느냐?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승만 연구원장을 했는데 네. 이승만은 이거는 적폐 세력 아니냐. 이승만은 이것은 친미 사대주의자고 독재자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자체와 역사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네. 박정희는 쿠데타 세력으로서 친일 군사 독재 세력이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연구도 또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사와 대한민국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네. 유석준 교수가 어떤 학자보다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것은 모두 친미 네. 독재자, 사대주의자, 친일 군사 독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유석준 교수의 등장을 극우의 등장이다. 극우의 등장으로 보는 이렇게 해서 전 진영이 국사학계에서는 거의 90% 이상, 네. 문화예술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네. 모든 언론이 이걸 가지고 우리 유석준 교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극우로 공격을. 극우죠.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 이승만과 박정희가 극우라면 예.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은 극우 국가고 분단 세력이고 네. 또 친미 친일 군사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은 결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 따라서 김일성, 예. 바로 이 김정일, 김정은, 이 북한은 민족주의 세력이고 예. 항일 민족 투쟁의 전설적 영웅 예. 김일성, 이런 백두 혈통을 가진 혁명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과거의 전대협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정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유일 정통성을 부여하는 이제 이 쪽이 이제 그 사람들이죠.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청와대를 접수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별도의 시간을 우리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바로 국사투쟁이고요. 예. 국정교과서 투쟁이고요. 네.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가에 대한 리스트 문제고 예. 또 그것이 바로 반미 친북 세력이 어떻게 사들을 막고 있느냐. 성주에 가서 몽둥이 들고 예. 바로 군수물자의 보급 자체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경찰은 현장에 그 시위 세력의 수백 배가 와서도 예. 1000명 이상 와가지고도 방관하고 철수하고 예.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 다음에 모시고 정말 저 종북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를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역사를 한번 쭉 이 지사님 식견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네. 그 좌파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좌파 세력, 지금 김상곤 부총리라든지 교육부총리 네. 이런 분들은 제 바로 운동권 그 지하 서클에 예. 바로 1년 선배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전계에 다 있고 저도 감옥을 2번 갔다 왔습니다만 임종석이라든지 뭐 이런 주사파 네. 핵심들 전국 조직을 다 장악했죠. 이런 사람들 대해서 제가 같이 감옥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잘 할 알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과 산업화의 영웅인
박정희를 부정하고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보수파들이 대개 이제 건국과 산업화를 이야기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사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는데 사실 3당 합당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영웅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에 합류를 하심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보수 세력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까지 다 거쳐낸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민주화는 좌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까지 넣어서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로 같이 가게 되면은 사실 좌파의 이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네. 우리 해방 전에 네. 항일 민족 투쟁에도 네. 좌파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백범기부 선생 같은 분,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 예, 예. 이분들은 우파들입니다. 네. 그러나 좌파도 김일성이부터 그렇죠. 또 박은영 예, 이런 사람들 박은영.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했지만 그 이후에 국가 건설을 두고는 나눠졌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예. 저도 바로 그때 민주자유당 때 왔는데 네, 네. 전신이 민주자유당인데 예. 민주자유당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저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같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당에 들었습니다만은 예.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민주화 운동의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계속 박정희 대통령한테 반대를 하고 저도 계속 박정희 대통령 네. 반대 운동을 제 젊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나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계속 비판했는데 네. 어떻게 민자당이 3당 합당을 하느냐. 네. 굉장히 나쁘게 계속 좌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네. 우리 우파에서는 바로 더 큰 예. 선진 통일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이 산업화 세력, 예. 또 호국 세력, 예.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 모두 합쳐가지고 위대한 선진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안 되느냐. 예. 이래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대동단계를 가져온 것이 예. 우리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뿌리는 그렇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또 모셔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치열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약간 좀 희미해진 점도 있습니다. 지사님이 네. 이 우리 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네. 좀 앞으로 좀 방향 제시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쓴소리 좀 많이 해주셨으면은 우리 당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또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뭐 아무거나 합시다. 네. 자유한국당의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초빙이 돼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혁신위원들도 어저께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 대표께서 제시한 것이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유석춘 호가 이런 홍준표 대표의 여망에 부응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좀 지사님의 고견을 오늘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유석춘 교수 네. 우리 혁신위원장을 잘 압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연구원장 할 때부터 네. 제가 거기 연구소도 찾아가고 같이 그러시군요.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석춘 위원장과 이번에 발표된 혁신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네. 사상 이념의 혁신은 확실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이념적 안녕하십니까.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정기 특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사진 2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한 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하게 청와대 상춘제를
홍준표 대표가 빠진 다른 야당 대표들하고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물폭탄으로 초토화된 수해 현장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가지셔도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진정한 지도자, 이 참 선비 정신으로 농촌적인 야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전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지도자 김문수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사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탄핵까지 가져가고 구속시켜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네.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네.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사상 이념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자유한국당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자냐 네. 아니면 민중민주주의자냐 네. 아니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친북 좌파냐 반미주의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지금 이 시대에 친북 반미주의는 망국의 길이다. 예.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정책이 바로 나오고 또 문화가 올바르게 되고 조직이 분명하게 되는데 예. 지금 그저 우리 당 자체도 포퓰리즘 아니냐. 표만 나온다면 예. 뭐 사회민주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네. 이런 부분까지도 가다가 이 우왕좌왕하면서 표를 주로 의식하고 여론조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예. 결국은 확고하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혼이 빠져버렸다. 네. 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상 이념 자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바로 좌파가 예.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 집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친북 반미 세력과 네. 또 전교조, 네. 민노총 네. 그리고 전공로, 네. 언론노조 예. 이런 데서 전부 힘을 합쳐서 바로 광장을 촛불로 장악하고 네. 또 언론을 장악하고 어린 학생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네. 문화예술계에 침투해서 영화를 장악하고 또 문화를 장악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네. 수구 꼴통이다. 네. 그리고 이런 리스트를 만들면 블랙리스트다. 네. 이래가지고 다 잡아놓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한 자유민주주의의 전사로서 예. 조직으로서 네. 이런 포퓰리즘이나 또는 친북 반미 세력하고 싸우지 못해서 예. 이렇게 권력도 잃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류석춘 위원장님을 영입한 게 본인이 또 정통 우파로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정통 우파로서의 이데올로기 정립을 확실히 해서 사상 무장을 해서 이 좌파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선결 요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상 이념은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더라도 네. 계급 투쟁에는 사상 투쟁이 있고 예. 정치 투쟁 그리고 경제 투쟁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문화, 예술, 교육 이런 투쟁이 또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또 군사 투쟁, 즉 북한이 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네. 전 세계를 상대해서 미국과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투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이 사상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 이 혼이 빠진 사람